능력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20대, 30대 아이들에겐 팽배해 있는데요. 그 능력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비판하고 있고, 그거는 실제로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가 크고 키가 작고, 그건 능력인가요? 아니면 능력이 아닌가요? 그걸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되게 이상하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그것도 능력인가요? 키가 크고 키가 작고, 그럼 이것도 능력인가요? 그래서 키가 커가지고 농구를 해가지고 슈퍼스타가 되면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건가요? 아무리 키가 작아서 농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면 이분은 능력이 없는 건가요? 능력주의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이제 수많은 철학자나 학자들이 하고 있죠. 그거에 관한 이야기로서 재밌게 한번 들어보세요. 능력주의는 혁명의 또 다른 부작용이 아닌가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능력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영어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죠. 영어에서의 능력은 뭘까요? 슬쩍 들어가 나올게요, 여러분. 독해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듣고 말하기, 듣기, 3번 말하기, 이런 거 있겠죠? 4번 쓰기. 영어의 능력은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말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전 이 네 개 다 중요하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말하기라는 것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귀족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것은 신분이 올라가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 상승돼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라고 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외국에 나가셔야 돼요. 가장 좋은 조건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주변에 외국인을 둬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럼 말하기는 해결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신분제와 다를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경제 능력이 말하기에 결국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에 또 다른 더 힌트가 있는데, 제가 모 선생님이 있었어요. 영어 선생님. 옛날 얘기예요. 이분은 요즘도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특히 회화에서 많이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자신의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경복궁 같은 데 외국인들 꽤 있어. 옛날에 돌아다니는 분 있을 거 아니야. 경복궁 같은 데 가서 외국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죠. 외향적인 사람. 사실 우리가 낯선 사람이 말을 건다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 이 외향적인 성격을 우리가 능력이라 말해야 될까요? 그 외향적인 사람만 그러면 영어를 한다는 얘기냐? 그리고 자기 성격이 내향적인 사람들이 무슨 죄도 아니고, 내향적인 사람은 그러면 영어를 할 수 없단 말이냐?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도움이 되는 건 확신한데, 이게 과연 능력일까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을 붙이는 능력, 막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능력, 이거 따지면 사실 노인분들은 정말 잘하시거든요. 어르신들 보세요. 그럼 말 진짜 잘 섞습니다. 서로 모르는 분들이 어제 만난 분도 아닌데도 그것도 그러면 능력이 되겠죠. 외향적인 건 그 능력인가? 이것도 성격일 뿐이죠. 사실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번에 이야기 따지면 회화를 배우려면 모두 다 경복궁에 가서 외국인 지나갈 때마다 좀비처럼 달라붙어서 이야기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어찌보면 되게 끔찍한 일이긴 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는 것인가? 말하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독해나 듣기나 뭐 이런 쓰기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독해를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쓰기를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네, 각자 능력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하여튼 이 능력이란 변에서 강사마다 갖고 있는 능력 조금씩 어느 게 더 강할지는 상대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독해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번역가로서 유명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영화 번역을 많이 하죠. 요즘에는 영화 번역이 또 스크립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를 그때 번역하는 거라, 이런 것도 독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또 문학적인 감각과 함께 번역을 잘 하시죠. 이 문학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표현 능력. 이거는 뭐 듣기와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듣기가 되면 또 거기서 오는 어떤 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합쳐서 하는 경우도 많겠죠. 쓰기는 또 다른 영역이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능력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 영어라는 능력을 자꾸 그 말하기에만 포인트 맞추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거는 신분과 다를 게 없어요. 아니, 성향이나 신분, 외국에 나갔거나 좀 잘 살거나 뭐 그런 거와 관련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능력인가? 우리가 퀘스천 마크 한번 돌려보는 거죠. 네, 한번 가도록 해볼까요? corporation, 회사라는 개념은 뭘까? 시작합니다. The modern corporation as a child, laissez-faire economics and urban market society is based on the creed whose greatest weakness is inability to see the need for status and function of the individual society. 자, 근대 회사는요, 바로 I인 거예요. 바로 자유방임의 경제와 시장사회의 자식인데요. 이 자식인 회사는 어떠한 신조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신조. 그 신조의 가장 큰 약점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신분과 개개인의 사회에서의 기능에 대한 필요성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In the philosophy of the market society, there is no other social criterion than the economic reward. 자, 이 시장 사회에서의 필로소피, 철학에는 다른 사회적 기준은 없어요. 경제적 보답 말고는 없어요. 돈이죠, 돈. 그렇죠? 경제적 보답 말고는 다른 건 기준, 사회적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헨리 메인's famous epigram that the course of the modern history has been from status to contract neatly summarizes the belief of 19th century. Their social status function should be exclusively the result of economic advancement. 자, 헨리 메인의 유명한 경구, 바로 그 근대 사회로의 과정은 신분제에서 컨트랙트, 계약제로 갔다는 거죠. 계약으로 갔다라는 경구는 말끔하게 요약해줘요. 그러한 19세기의 믿음을, 그것은 바로 사회적 신분과 기능이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오로지 이거로만 경제의 어드밴스먼트, 진보, 다시 말하면 성공이죠. 경제적 성공의 결과로만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는 요약이 되는 거죠. This emphasis was a result of a revolution against the concept of society which defined human position exclusively in terms of political determined status, and which thus denied equality of opportunity. 이러한 강조는 사실 반란의 결과예요. 바로 사회에 대한 컨셉, 즉 인간의 지위를 오로지 독점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한 신분, 이게 신분이죠, 귀족같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결정한 거거든요. 그런 신분제, 그런 관점에서만 정의하는 사회에 대한 반란인 거죠. 따라서 denied equality opportunity, 기회의 평등을 주지 않는, deny, 부인하는, 주지 않는 그러한 사회에 대한 반란의 결과인 거죠, 사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고, 그러나 the rebellions went too far. 그 혁명이 너무 많이 갔다는 거죠. 그 반란이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지나치게 갔어. 그래서 기회 평등을 거부했던 인간의 포지션을 신분제로, 정치로 정한 그런 신분제로 했던 것에 대해서 반란했는데 너무 많이 갔어. 그래서 in order to establish justice, it denied meaning and fulfillment to those who cannot advance. That is to the majority. Instead of realizing that the good society must give birth, justice, and status. 이거 보면 사실 저도 이제 할 말이 많죠. 이유는 보세요. Establish justice,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정당한 거야. 그런 것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성공이 결국에 이게 신분이야 라고 하는 것에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서 의미와 만족감, 충족감을 어떤 사람, 성공하지 못한, 나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거야. deny, 주는 걸 거부하고 있죠.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 만족감을 주지도
주지 않은 거예요. 않았다는 거죠. 즉 대다수. 요거 참 뼈 때리죠. 가끔씩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에 잘 사는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의 특징 이렇게 나와요. 성공의 비법 이런 게 나와요. 비법 이렇게 나와요. 물론 성공하면 좋죠. 돈 많이 벌면. 그러나 이건 참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군요. 이 자체가. 왜냐면 돈은 한정돼 있어요. 이거 제로성 게임이 어떻게 보면 제로성 게임인데 다 도하면 0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만큼 가져가면 이 사람이 이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만큼 가져가면 이 사람은 덜 갖게 돼요. 누군가는 뺏기게 돼요. 누군가는. 그럼 나는 많이 갖겠다는 얘기거든요. 너는 적게 갖게 하고. 이게 성공의 비법이라고 한다면 물론 꼭 이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세상이란 걸 이렇게 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그런 사례가 과연 존재할까요? 그런 사례가? 우리가 사실은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독일도 굉장히 부유한 시기가 있었죠. 지금 약간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유럽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니까. 그거에 대한 대부분은 우리가 중국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노동력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에서의 재화를 결국 중국을 통해서 획득한 건데 중국의 노동자들이 결국에는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싼 물건을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부를 늘릴 수 있는. 이제 결국엔 이 제로성 게임이 우리나라만 한정된 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도 같이 통합이 되면서 글로벌리제이션이 된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걸 따져보면 사실 대다수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의미야 어떤 풀필먼트, 채워주는 거죠. 충족감 같은 거를 주지 않는다는 거야. 안 했어요. Instead of realize, realize that good society. 좋은 사회는요, 정의와 신분, 지위를 동시에 줘야 한다는 걸 실현하지 않고, 이런 거 실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정의만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지위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 특히나 이제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혁명의 그냥 반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도 가끔씩 해봅니다. 정치로 결정된 신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신분제가 나으냐 능력주의가 나느냐라고 했을 때 신분제와 능력제,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능력제가 더 나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근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타고난 그러한 능력이 더 많은 부를 갖는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이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외모, 잘생겼어, 그럼 연예인이 돼요. 연예인이 돼서 돈을 아주 쉽게 벌어요. 그럼 그게 능력인가? 애매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 아니면 내가 축구를 잘해. 근데 타고났어. 그러면 이제 그쪽에 가서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안 하는 축구 선수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포장하는 것 같은데 축구 선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예, 그건 능력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타고난 능력이죠. 예를 들어서 돌고래가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인정해 주나요? 이 사람이 타고난 건데 뭐 능력이에요. 물론 쇼에다 갖다 놓고 우리가 써먹긴 하지만은 이거는 사실 좀 그렇죠. 뭐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능력주의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우리가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 무엇인가? 독해도 중요하고 듣기도 중요하고 말하기도 중요하고 쓰기도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어를 합니다. 중요하죠. 이거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생존. 근데 생존을 넘어서 좀 더 고차원적인 인간의 어떤 지적 욕망을 원한다면 우리 말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독해나 듣기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말고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학 교수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훌륭한 어떠한 학자나 그런 걸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리고
리스닝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지 그 사람과 대화할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거의 없어요. 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어떤 도움을 많이 줄까요? 우리에게 별로 줄 거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친구 계속 만나면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에요. 그거 그냥 시간 낭비예요. 그냥 즐기는 건데 그런 것들을 따져본다면은 독해나 듣기는 우리가 또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지식의 세계로 끌어당겨서 우리의 능력, 그게 능력이라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능력을 더 확대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말하기가 다음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말하기는 그 다음에 이게 충만한데 이제 말하고 싶잖아요. 이제 내가 나의 생각, 나의 철학이 생기고 이거를 좀 전파시키고 싶다고 할 때 이제 말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쓰기가.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말하기 쓰기는 별로 의미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무슨 말하기나 쓰기를 합니까? 결국 자기만의 뭔가가 나왔을 때, 세계에 뭔가 알리고 싶을 때, 물론 그런 경우죠. 물론 여러분 친구들하고 그냥 가볍게 외국이나 대화하고 싶을 때도 뭐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인생에서 그렇게 재밌긴 하겠으나 뭐 좀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인생에서 커다란 의미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간에 능력주의 한번 재밌게 읽어봤습니다. 독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영어 한 단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